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 새벽이고요. 어제 코스피가 8.8% 폭락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9%가 넘게 빠지면서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이 밤중에 나온 속보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이란으로부터 종전 관련 서한을 곧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달째 이어온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야간 선물과 미국 증시가 반등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어제 폭락의 이유와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8%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원인은 지난 금요일 밤 미국의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8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7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의 2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고용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이 4.18%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진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현금을 마련하려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그 외부 충격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이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전 세계 큰 손들이 이 자금을 마련하려면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팔기 쉬운 종목부터 팔게 되고 삼성전자가 딱 그 대상이 된 거죠. 6월 12일 상장이 끝나기 전까지 이 매도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일본은행도 6월 15일에서 16일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인 이 엔화를 싸게 빌려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온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엔화를 빌린 돈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코스피가 하루에 8%가 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는 게 6월 15일에서 16일, 지금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하락세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어젯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으로부터 종전 관련 서한을 곧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핵심으로 한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고물가 우려가 걷히면서 연준 금리 인상 압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대감 하나로 어젯밤부터 야간 선물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부터 2주 안에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6월 10일 미국 물가지수 발표, 6월 12일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6월 15일에서 16일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6월 18일 FOMC 금리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FOMC는 점도표까지 함께 발표되는 자리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확인되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금리 인상 우려가 한꺼번에 걷히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12일 상장되고 나면 현금 마련을 위한 이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나갈수록 지금의 하락 압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제 폭락이 외부 충격 때문이었고 그 충격의 원인 중 하나인 이 전쟁 이슈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의 끝이 보이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6월 10일 물가지수, 12일 스페이스X 상장, 15일에서 16일 일본 금리, 18일 FOMC, 이 이벤트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눠 담아가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얼마나 나눠 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 잡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고 분할 매수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오늘 오전장부터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지금 사는 게 맞나요?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제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보고서 쇼크, 전쟁 리스크, 스페이스X 자금 마련, 전부 외부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 요인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가 직접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야간 선물은 이미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의 끝이 보이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빠진 가격에 담아두시면 나중에는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이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 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적어서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장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